부터 2008학년도 초, 중, 고등학교 교사대상 속기교육 개강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인사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속기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석기경환대학교의 최흥덕 과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도 추우신데 이렇게 아침 일찍 나오시느라고 참 고생들 많으셨고요.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08학년도 동계 속기교육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교육은 서울시 교육청 특수분야 연수교육으로 기간은 오늘 1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실시됩니다. 강의 시간은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반까지 교육을 실시하고요. 오늘 개강식을 거행하고 마지막 날인 1월 16일 날 간단한 다과회를 겸한 이수준 수요식과 수료식을 거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서울시 교육청 직무 연수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성적을 산출하는 연수는 아니고요. 그렇기 위해서 출석 확인을 위한 출석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번 연수 기간의 80% 이상을 참석하셔야만 이수준 발급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출석 체크를 꼭 오전 오후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저희 성균관대학교 예술학부 행정실장이신 서동호 부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소장님 인사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방금 소개받은 성균관대학교 예술학부 행정실장을 맡고 있는 서동호입니다. 저희 학교를 방문해 주신 데에서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작년과 금년 중에서 가장 추운 날씨가 오늘인 것 같습니다. 또 성균관대학교 중에서 가장 추운 곳이 여기입니다. 이곳이 지형상으로 가장 덥고 또 교육을 받는다면 아무리 덥고 배가 불러도 춥고 배가 고픈 데가 교육장소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을 초대를 해놓고 춥고 배고프지 않도록 인프라라든가 교육 환경 분위기를 최대한 여러분들의 요구 조건에 맞을 수 있도록 노력을 강조하겠습니다. 속기교육은 받으러 오신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남상천 속기 소장님께서 지금 앉아 계시는 그 연세는 별로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은 1929년 출생이니까 손가락으로 씌어봐도 대충 몇 쓰신가는 가늠이 가겠죠. 연로한 나이에도 불구하시고 29년도에 공주 근처 부평면에서 출생을 하셔가지고 덕수상고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1959년도에 저희 성균관대학교 법대를 졸업하셨습니다. 법대를 졸업하시기 전에 공무원 생활을 약간 하셨는데 그때 이 속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957년도에 이 속기, 남천 속기라는 속기를 교본을 발간을 하시고 속기를 창안을 하셨는데 속기라 하면은 일본의 평균 63자 내외를 써야만 하는 것이 우리 한글인데 속기는 곱하기 400이 500 정도에서 240여 자 정도를 1분간에 써야 하는 것이 속기로 알고 있습니다. 1960년도 때만 해도 주산, 부기, 암산, 속기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우리 과학의 발달과 문화의 발달 이전에 가장 주목되어 있는 과목이었었고 특히 속기는 1963년도에 시업고등학교 교과과정으로 편성이 돼서 한 과목으로서 인정을 받고 교육을 실시해 왔었는데 세월의 변화에 따라서 요즘은 많이 퇴색해져 있었는데 작년부터서 약간의 경기가 다시 부양되는 것 같아요. 지능교육에 많은 도움이 된다 해서
주산이라든지 또는 속기가 약간의 그 인기를 받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혹시 옛날에 우리 남상천 소장님께서 개발을 하셨던 이 속기가 없어지지 않나 하는 걱정을 했었는데 점점 그 인기도가 좀 높아가니까 안심을 합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직접 여러분들 강의도 맡으실 거고 기간은 길지 않지만 5일간의 기간으로서 충분한 교육이 되지는 않으려고 봅니다. 여기서 충분히 열심히 배우시고 학교에 돌아가시면 여러 학생들한테 지도하는데 도움이 되는 교육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이 끝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교육 분위기와 모든 재발의 준비를 철저히 해서 만족한 교육을 받고 갈 수 있도록 추억에 남고 기억에 남는 그런 성균관대학교 방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뒷바라리를 도우겠습니다. 열심히 받으시고 건강한 몸으로서 퇴소하는 날 다시 한번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군본 초중등학교 교사에 대한 속기교육의 강의를 담당해 주실 남상천 소장님과 김미영 선생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상천 소장님은 남천식 속기 문자를 창안하셨고 김미영 선생님은 현재 홍익대학교와 백석대학교에서 속기학을 강의하고 계십니다. 남상천 소장님께서는 속기 연수의 전체 진행 문제와 50여 년간 추진해 오신 속기 교육의 개황, 속기란 어떤 것인가 등 포괄적인 내용과 수업 진행 중 주요 이론 문제 및 약법 등에 대하여 지도해 주시겠습니다. 김명 선생님께서는 속기학 실기 등에 대해서 강의를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저 남상천 소장님 앞에 나와서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선생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아주 3년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 같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시죠. 연소 기간 동안 여러분이 특히 주의하시게 건강에 좀 주의하셔야 되고 날씨가 엄청 추우니까 건강에 주의하시고 기왕 이 교육이 임하셨으니까 뭔가 또 남기고 보람이고 뜻있는 교육이 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준비된 교재를 한번 봐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대략적으로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준비된 교재는 하나하나 교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천속기 기본편이라는 교재가 있을 겁니다. 기본편이라는 교재에 12페이지 사이에 보면은 12페이지 사이에 보시면 남천속기 기본 문자 읽기가 있는 표가 일단 확인할 수 없으면 마찬가지고 요게 기본 문자에 대해서 요약한 하나의 표입니다. 12페이지 사이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68페이지 사이에 보시면 남천속기 조사의학자 읽기 표가 있어요. 조사의학자 읽기 조사의학자를 요약해서 만든 겁니다. 이 표가 있고 그게 기본편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발음 기록을 위한 속기 공부라는 게 있습니다. 확인하세요. 발음 기록을 위한 속기 공부. 이것은 기본편에 대한 하나 연습장입니다. 연습장. 연습장은 여러분이 그 기간 동안에 작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천속기 약보편이 있습니다. 그게 빠른 기록을 위한 속기 기자 약보편. 이것을 설명을 다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파일을 보세요. 파일에 오른쪽에 보시면 속기 연습지 제1회 1회가 보세요. 2페이지가 되어 있어요. 2페이지가 되어 있는데 2페이지짜리가 2부씩 처리되어 있을 겁니다. 확인하세요. 2페이지짜리가 2부씩 처리되어 있어요. 제1회. 그 다음에 제2회가 또 2페이지가 또 2장이 있을 겁니다. 2페이지짜리가 2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3회
4회, 5회, 6회까지가 각각 2페이지짜리가 조금씩 처리됐을 겁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연습제 제9회 역시 2페이지가 2장이 처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연습지 전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연습지에 그러면 7회, 8회 이것은 생략을 했는데 이건 받침에 대한 약법, 즉 약법편에서 노출된 연습 문제인데 이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8회와 9회 연습은 생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편을 위주로 해서 조사의 약자까지만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연습지 보시면은 작성 일자가 있어요. 작성 일자. 왼쪽에 작성 일자에 2008년 1월 12일 써주신 날짜, 작성한 날짜 매일 써주세요. 거기에 오늘도 작성할 거니까 2월 12일. 그 다음에 수강 번호는 7-01 이렇게 7-01. 지금 현재 1번은 7-01, 2번은 7-01 이렇게 써주세요. 이번에 7회장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성명을 반드시 기록을 해주세요. 성명. 그 다음에 연습지 작성은 반드시 연필을 해주세요. 볼펜은 다 집어넣으세요. 연필이 없는 선생님들은 연필이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연필을 쓰시지 말고 연필을 준비하러 아마 공문을 여론이 그래는 걸 알겠는데 준비 안 하셨구만. 그 다음에 지우개를 준비하도록 하셨을 때 지우개는 생략 일체 쓰지 마세요. 집어넣으세요. 지우개는 안 쓰고 지우개는 안 쓰고 볼펜을 다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반드시 연필로 써주세요. 연필로. 연필이 준비 안 된 선생님은 연필을 다 배워야 될 거니까요. 그러면 연습지는 그렇게 작성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연습지는 반드시 2부씩을 작성합니다. 2부씩. 그러면 연습지를 작성하시기 전에 여기에 이제 기본편에 대한 속기 공부, 이 연습장을 충분히 여러분이 연습을 한 다음에 연습지를 작성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별로 없습니다. 연습장을 충분히 작성하고 여러분이 익히면 됩니다. 그러면 연습지는 2부씩을 작성해서 제출할 때는 한 부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2부씩을 작성해서 똑같은 것을 2부 작성해서 한 부를 제출하시면 한 부는 이쪽에 보관했다. 여러분들이 기록한 가운데서 잘못된 것 같은 것은 어떻게 수정하느냐.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채점하는 형식으로 수정을 하지 않고 모범 답안을 여러분에게 다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 선생님들이 잘못 기록한 것은 선생님들 스스로 다 평가할 수 있죠. 잘못된 것은 전부 또 이 속지 문자를 밑에 전부 답안을 작성해서 여러분에게 속지를 배워야 되니까 요 연습지 제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9회 9회에 대한 속지 연습지 나와 있는 내용이 속지 문자로 작성돼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배분이 될 겁니다. 그때.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보관하시면은 언제나 그것을 활용해서 기도하는데 아무 불편이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 왼쪽 하일 봤죠. 왼쪽 하일 보시면 이번에 아까 말씀한 대로 7번째 해당입니다. 연수가 그동안에 그러면 여기 이제 그 시간표를 잠시 보시면은 첫날 속기 교육의 개항, 속기는 어떤 것인가, 속기는 왜 필요한가 등등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속기 공부 5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연습장입니다. 그것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교재는 기본편 5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에 대한 설명이 끝납니다. 40페이지까지. 그러면 그와 같은 내용은 속기 연습지 제1회부터 제2회까지 이 작성이 되겠습니다. 제2일째는 제2일은 속기 문자의 기본 받침을 기억 받침부터 미음 받침까지 교재는 기본편 41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속기 연습지에는 제3회부터 제4회를 사용을 하겠고 속기 공부는 즉 속기 연습장은 43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기록이 다 끝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일을 보시면, 3일째 보시면, 3일째는 속기문자의 기본 받침, 기본 받침은 이응 받침, 이응 받침이 받침이 돼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받침이 속기에서 받침을 5개 밖에 쓰지 않기 때문에 앞에 기역, 니은, 니을, 미음 받침까지 하고 그 다음에 3일째에 가서 이응 받침까지는 받침에 대한 공부가 다 끝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속기 공부는 53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작성을 하고 3일째 첫 시간이 끝나고 첫 시간이 한 오전 수업이 끝나고 기념사진을 앞에 광장에서 여러분들 같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습지는 5회부터 6회까지 즉 기본편에 대한 연습이 다 끝납니다. 3일째 기본편에 대한 연습이 다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보편은 아까 말씀한 대로 여러분들의 이 책을 배우고 해결하고 기본을 바탕으로 해서 약보까지를 활용을 해야 좀 더 빠른 기록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법에 대한 설명도 개략적이나마 설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약법편까지를 충분히 연습할 시간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고 기본편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선생님들이 자습할 수 있는 길까지를 터지려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교육 시간이 이제 정해졌고, 그러면 교재는 여러분 이제 다 보셨죠?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이와 같이 해서 거기 이제 유인물이 표시가 쭉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따 설명드리면서 유인물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시면 되겠고, 왼쪽에는 5일간의 속기 시간표가 있고 최근 대학교에서 속기와 강의에 따른 학생들의 평가, 세 번째는 한자와 한글 속기 문제의 비교 협동들이 쭉 여러 개 항목에 걸쳐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구 하나씩 한글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글을 제출받아서 여러분들이 쓰신 가운데서 비교적 많이 틀리는 부분을 지적을 해서 흑판에 적으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 답안은 여러분들에게 배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체크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네 번째 속기 교육의 계획은 짧은 연수기간 동안에 지난번까지는 이따 이제 지난번에 연수한 선생님들에 대한 연습 기간까지 다 작성하겠습니다. 오랫동안에. 그래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과정 같은 이번에는 7회, 8회는 생략해서 10회, 3개는 생략했는데 연습 진행은 전부가 홈페이지에 다 수록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출력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출력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속기 교육의 이제 목표는 이번 30시간의 연수를 통해서 학교에서 여러 선생님들이 지도할 수 있다는 얘기는 기본편을 위주로 해서 지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길까지를 트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일만 지나면 웬만큼 이제 하나하나 각자 공부를 할 수 있는 길을 트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재 보세요. 기본편 5페이지부터 받으시죠. 기본편 5페이지. 5페이지 보시면 남천속기 교육 개학 제1단계와 제2단계로 1956년 3월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52년 전입니다. 1950년 3월에 남천시 속기문자를 창안해서 이것을 이제 이게 한 51년 전 얘기죠. 그 다음에 1957년도 일반인 행정법원 경찰 공무원에 대한 속기 교육을 속기연구소와 그 다음에 한국 속기교육협회 사단법인에 설립을 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걸쳐서 24회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실업계 고등학교, 상업고등학교 선생님들에 대해서 교육을 했고,
성적평가 다 했어요, 당시에. 그래서 이 당시에 교육받은 선생님이 약 1060명. 이 선생님들이 그 4번에 걸쳐서 평가를 했고, 문교부장관의 이수증을 받을 뻔해서 교감 자격의 취득에 도움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교육받은 선생님 가운데는 현직 교육감도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은 한 교육감님께서 현직 교육감 가운데 지역고등학교 교육과 과정에 속기를 포함하는 문교부 부령을 제정하는 데 이제 주력해서 부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부 금인용 교과서로서 금정을 맡아서 학교에서 교육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원사 발행 세계 백과사전, 이것도 벌써 세월이 우리가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배포한 교재의 내용 가운데 속기 교육의 역사랄까, 속기가 세계적으로 움직이는 내용 같은 것은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이론적인 문제를 안 썼는데, 여기에 이제 그 학원사에서 발행한 세계 백과 대사전 속기 항목을 보시면은 속기가 세계적인 역사적인 관계가 다 써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여러분들께서 42년에 흐른 시점에서 지금 학원사 발행 백과사전을 아마 손에 넣지 않지만은 그 사전 내용을 복사해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릴 겁니다. 그와 같은 자료 요청이나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 같은 것은 책 제일 뒤에 보시면은 속기연구소의 주소가 들어있어요. 팩스 번호도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편리한 대로 연락하시면 모두 수가집할 겁니다. 그 다음에 1967년 1월 30일에 사전법인 6페이지 그렇게 해서 1969년과 70년도에는 과학기술청, 옛날에는 과학기술청이 있어요. 과학기술청 장 속기능력 긍정 규칙을 문교부 부령으로서 만들어가지고 주산 후기가 전부 급수시험을 했죠. 옛날에 그 시절 얘기입니다. 그래서 능력 검정 규정을 만들어서 1급부터 7급까지 급수를 부여했고 문교부 장관 명의로 수증을 부여했습니다. 그 다음에 1972년에는 속기 교과서로서 이제 금인정 교과서 아니고 국정 교과서로서 속기를 집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4년에 와서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제 시행하는 국가기술 자격 검정을 실시했습니다. 속기 분야에 대해서 지금은 없습니다만 실시했고 그것을 주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인용 기초 속기학 입문과 속기 연습장 같은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까지 나와 있는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것은 오랜 동안 교육한 선생님들이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 이 당시에 3번씩 평가하는 평가지가 다 성인관대학교 박물관에 다 소장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진이라든가 책, 그다음에 시험 답안지가 다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내일 오전 수업 끝나고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실에 그것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수요자 명단, 출연 사진 등등이 쭉 거기 적시되어 있고 자료가 12가지, 그 다음에 속기학 교재가 17가지, 그렇게 해서 29가지가 지금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주로 속기학 교재가 지금 전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식품 사업을 조금 하는 과정에서 이게 교육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1단계, 2단계는 1단계 교육을 1996년 이때 이제 일단 중단됐고 제 2단계는 2002년에 되겠습니다만 2002년 5월 달에 최초로 성균관대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에 대한 속기학 특강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130여 명의 학생들이 모이는 등 해서 의외로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대학교에 대한 속기 교육을 진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짧은 시간 내에 개발적이나마 교육을 시키고 있어 지금 여러분들에게 내보내드린 그와 같은 기본편, 약보편 등등이 상당히 요약되어 있습니다.
기본편, 속기 공부, 약법 이와 같이 세 가지를 만들었고 2002년에는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홈페이지에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 연습지 모든 것이 홈페이지에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출력을 다 할 수 있게 있습니다. 책을 전혀 안 사도 되고 모든 연습지 교재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 3월달부터는 이제 대학교, 특히 천안대학교, 거기에 천안대학교가 최초입니다만 천안대학교가 지금은 이름이 백석대학교로 바뀌었죠. 천안대학교에서 이제 교양서적과목으로 이제 과목을 해서 교육을 실시했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8페이지. 그래서 대학교의 속기 교육을 확산하기 위해서 2003년 9월에 첫 번째로 대학교 속기 지도자 교육을 성공하게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육받은 선생님들이 대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하나하나 발생하던 겁니다. 그래서 2004년 3월에는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 캠퍼스와 그다음에 이제 자연과학 캠퍼스에서 이제 속기학을 교양선택과목으로 넣어서 지금까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 3월에는 홍익대학교에서 교양선택과목을 넣고, 그 다음에 2004년 4월에는 제2차로 대학교 속기 지도자 교육을 역시 성균관대학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 6월부터 홍익대학교에서 속기를 이제 계절학교에 넣기도 했어요.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교재 세 가지는 전체가 저작권 등록을 한 겁니다. 그 내용이 전부 홈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 3월에는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속기를 강의 시작했습니다. 현재 대학교에서는 주당 2시간씩 한 학기에 30시간 안팎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선생님들이 30시간 지금 하는 과정을 대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약 1000명의 학생들이 대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재학생들에 대해서 전혀 속기를 모르는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30시간 배워가지고 그 배움에 대한 소감이랄까 평가한 내용을 다시 내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해서 1단계, 2단계 속기 교육에 따른 그 사진은 모든 사진이 50년 전부터 고등학교 선생님들 3명, 5명 교육받을 때부터 시작해서 50년간의 모든 교육 사진은 남천속기 홈페이지 보셔서 사진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돌아오는 12, 13, 14, 14일날 기념사진을 촬영해서 월 말 안에 홈페이지에 전부 등재할 겁니다. 그것은 지금 한 50년이 되는 그대로 살아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까지 대략 개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두 페이지를 봐주세요. 두 페이지. 남천속기 기본편. 남천속기는 한 음절을 한 획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였다. 구분줄과 구분줄로 구성했다. 기본 과정만으로도 기본 과정만으로도 간단한 기록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좀 더 빠른 기록을 할 때는 역시 약법이 필요하다는 전제입니다. 빠른 기록을 할 때는 약법이 필요하다. 거기에 첫 번째 남천식 속기학. 남상천에 만든 속기 방식이라는 얘기인데 식을 방식이라는 식입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얘기는 각각 미국에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도 클래식, 영국에도 피트맨식, 그 다음에 일본에는 나가네식, 마스다식, 이와 같이 분류가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도 일파식, 고려식, 동방식 이렇게 이제 속기 문자를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속기 문자가 다 다릅니다. 또 여러분이 만들면 또 다르겠죠. 다르기 때문에 각각 구별하기 위해서 만든 사람이 호나 이런 것을 거기에 붙여서 식이라고 구분해 준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봤어요. 그 다음 페이지 10페이지. 속기는 어떤 것인가?
한글이나 한자는 글자 핵이 많아서 빠른 기록이 어렵기 때문에 단순한 기호로 속기 문자를 만들었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에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만들어진 원칙은 속기 문자 만든 사람에 따라서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다 일치하지 않죠, 이게. 그러면 어떻게 만드는 얘기 나와 있는 속기 문자는 한 음절을 한 휘로 적는다. 한 음절을 한 휘로 적는다. 우리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각각 있어가지고 자음과 모음이 합해야 하나의 문자가 되죠. 그런데 속기에서 자음과 모음이 따로 없습니다. 한 음절 한 해로 적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의 예를 들어봅시다. 이건 잘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한 문자를 쓸 때 얼마나 획수가 많았냐 하는 것이 한 문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됐어요. 이렇게 됐는데 이게 동작이 하면 이게 몇 동작이냐 이게 일곱 자인데 66동작이 돼요. 그럼 한글은 어떠냐? 한글은 이게 한글은 이거 몇 동작이야? 이것은 38동작. 그 다음에 속주문자가 어떻게 속주문자가 자, 이게 대. 이게 한, 지금 잘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요거 이렇게 잘, 이거 외우지. 그래, 한, 여기 민도 조그만 동네입니다. 대한민국. 둘을 약간, 대한민국. 그 다음에, 대. 통. 이렇게 쓴 건데, 그러면 이와 같은 글자를, 다 속주문자는 이어 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냐? 이었으면 여기서 대죠. 이거 다시 읽으면 이어지죠. 그 다음에 이어서 그 다음 글자를 동작하는 대한민국. 그 다음에 이것도 크기가 분명히 하는데 일단 이와 같이 기억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서 도대야. 쉽게 말하면 이거는 일단 그 동작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일곱 자를 한자는 66동작, 한글은 38동작, 한글은 한 음절은 한해를 적용해 이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면 이렇게 하나, 한 동작을 다 돼요. 그런데 이와 같은 방법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역시 약법이 또 필요하죠. 약법. 요 기본만 가지고 의사표시는 다 그런데 약법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 교재 약법 한번 약법은 19페이지 한번 봐요. 19페이지. 약법 한 19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있습니다. 거기 나오죠? 제일 아래에서 그 번째 올라가면 대한민국 대통령. 그건 뭐냐? 여기 대한민국 포석에 여기 대자와 국자 이거 이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이런 동작 대한민국 약자서 고정식 대한민국. 그 다음에 여기에 대통령. 여기 대통령은 약간 위로를 했습니다. 원리가 이거는 기본 문자 약한 방법과 같은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이것도 다시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이와 같은 문자는 이렇게 변화를 또 가져가야 돼요. 여기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오죠. 79페이지.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소위 약법입니다. 왜? 기본 문자만 가지고는 안 돼.
여러분들이 점을 찍어보세요. 이 점을. 몇 개 찍었어요? 점 몇 개 찍겠어요, 여러분? 50개, 60개에서 못 찍어요. 점을 찍는다 해도 50개, 60개. 그런데 말은 300자를 300자. 300자를 하는데 한 음절을 한 혀로 한다고 할 때 60자밖에 못 써요. 이 뿌리들 이런 기분을 쓰면 소리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할 때 기본 표현을 쓰면 7경기가 해야 됩니다. 7경기 하려면 많이 없이 나왔죠. 그러니까 정말에 가서 이런 반응이 와야 되죠. 이런 반응. 그러니까 빨리 쓰려면 여기까지 적용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10페이지로 돌아가서 한 음절을 한 귀로 적는 이유는 다른 동의하기 위해서 이제 한 음절을 쓰되 이것은 자음과 부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소리를 적는다. 소리를 적는다. 속기 문자는 뜻 글자 아닙니다. 소리 글자입니다. 우리 한글도 소리 글자죠. 한글은 한자는 뜻 글자. 그런데 한글의 소리 글자에는 각각 받침이라는 게 각각 달리 표현이 되고 있죠.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각 기억 받침이 들리는 글자에는 기억, 시옷, 리을 기억, 그 다음에 미음 기억, 쌍기억 이와 같은 것이 소리에서 각 클때 구분되지 않죠. 그 다음에 니은 받침도 니은 시옷이나 니은 혅이나 각각 속기에서 구분하지 않고 쓰기 때문에 같이 씁니다. 그 다음에 리을 받침을 드리는 것은 리을, 비읍, 리을, 시옷, 그 다음에 리을, 치읓, 등등이 5개가 같이 쓰입니다. 그 다음에 미음 받침으로 쓰이는 것은 미음 받침, 우리가 이제 미음 받침을 쓰이는 것은 리을, 미음, 그 다음에 비읍, 시옷, 쌍시옷, 지긋, 그 다음에 비읍, 시옷 전부를 같이 씁니다. 속기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이제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이와 같이 해서 미음 받침을 여러 개의 받침을 포함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응 받침이 있는데 이와 같이 해서 우리들이 쓰고 있는 한글에 있어서의 받침은 28개죠. 그렇죠? 하나 받침, 둘 받침, 쌍 받침에서 28개인데 속기에서는 5개만 가지고 있습니다. 5개만. 기억, 니은, 리을, 미음, 이응 받침 5개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 가로 쓴다. 저렇게 문장은 가로 쓰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가로 씁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11페이지. 속기가 왜 필요한가? 우리들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억보다 정확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메모를 하게 됩니다. 메모를 하게 되는데 메모를 하는 것은 한글로도 메모할 수 있죠.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좀 더 한글보다는 빠르고 편리한 방법으로 속기를 한번 활용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메모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신 왼쪽 4번째 한번 보세요. 4번째 보시면 동그라미 산악 표시함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사각 메모의 필요성과 일기 수첩 등의 작성 거기 나와있죠? 이것은 국내의 저명 인사들이 말하는 메모의 필요성. 여기 보면 여러분이 메모를 많이 활용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한글로 하는 게 일반적이죠. 국내의 저명 인사들이 말하는 메모의 필요성. 인간은 망각의 조물이므로 필요한 정보와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메모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메모하는 습관은 아주 사소한 일 같지만 비즈니스는 물론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해줘. 메모는 특별한 정해진 형식이 없다. 시간이 지난 후에도 본인이 알아볼 수 있으면 되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어렵고 딱딱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때그때 떠오르는 것을 기억하면 된다. 메모는 잊지 않기 위해서 하기보다 잊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메모는 일상생활과 업무의 진행을 도와준다. 등등해서 메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와 같이 책을 저수하는 사람들이 제일 아래에서 보시면 거기 메모를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기호의 예. 해야 할 때는 해자, 한자, 해를 쓰면 이 횟수가 얼마나 나오습니까? 이 메모, 그 다음에 해에 대해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여기에
대방석 고등학교 선생님 한 분 계세요. 여기 지금 이제 이 선생님이 상당히 기록에 대해서 그것을 느끼고 아주 강요하고 그래서 한번 인사해봤습니다. 대강원의 선생님, 이 학교에서 메모를 경쟁이 중요 메모라는 게 일반 메모 아니고 조금 이 과정에서는 거기까지는 도달을 했는데 학교에서 여러 가지 기록 같은 걸 해야 됩니다. 책임이. 그래서 이제 교감 선생님 가끔 자필을 써가지고 그걸 이번에 추천을 한 분인데 나름대로 분야별로 메모는 필요한데 여기에서 메모한 걸 보시면 회의할 때 뭐를 했자 한자를 썼죠. 기획회의할 때 기획회의 한글로 쓸 수도 없고 한자로 한자 기획하고 기자 썼어요. 그 다음에 전화할 때 진짜 썼고 이렇게 한 게 국민체가 한 건데 이 방법 가지고는 역시 이 투어는 한계가 있어. 이 정도 가지고는 역시 투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와 같은 방법, 거기 비밀 문서는 빗자 쓰고 그 다음에 생일은 시옷을 회식은 히읗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방법은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방법을 쓰지 않고 속기로 메모를 하고 메모에서 상당히 전성을 내줄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 아래 보시면 일기 쓰는 것을 생활하자. 일기 쓰는 것을 생활하자. 이와 같은 것은 2005년 4월에 시내 일부 신문에서 일기 쓰는 습관을 교자하는 사설까지 나왔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수첩일기로. 수첩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기본편을 익히시면서 느끼는 것이 속기 문자가 가장 긴 글자가 10mm다. 이렇게 10mm라고 하다면 그렇게 큰 글자보다 수첩이 났으며 일기장에서 그냥 하는데 약법 단계까지 들어가면 글자가 다 작아지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그런 문제는 해결되고 또 그리고 자기가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에 10mm가 아니고 8mm가 된다 해서 큰 문제는 없겠죠. 그래서 본인이 말을 못하니까 큰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책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해서 이제 메모를 하는데 편법적인 문자를 동원시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역시 속기 문자 등등을 등장시키면 상당히 메모리 편리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메모는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을 적거나 전화 통화를 할 때, 협상을 할 때, 그 다음에 상사로부터 지시를 받을 때, 보조기사의 취재, 취재나 통역을 할 때, 회의할 때, 수첩과 탁상일기장, 강의 내용 등등을 기록할 때 편리하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통역을 할 때라가 나와 있는데 이 통역을 하는 사람이 절실히 느끼는 것을 거기 이제 기록하는 게 참 좋습니다. 거기 이제 어디냐면 5번째 왼쪽 하인의 5번째 하는 바였어요. 속기법에 절시하는 사연. 여기 보시면은 2005년 1월 31일에 이탈리아에서 남규 박사라는 분이 이제 이걸 보내온 소식인데 우연히 주간 동화를 인터넷으로 보다가 남천 속기 연구소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가는 것을 그려냅니다. 저는 벌써 10년째 이탈리아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학을 마치고 이곳으로 유학을 와서 2개의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는 이곳에 살면서 국제 동시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와 영어, 스페인어 통역을 하고 있고 각국을 다니면서 일을 하는 처지라서 많은 여행이지만 제 직업상 속기 절실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속기 책을 찾았지만 어렵더군요. 그래서 해외에서 받아 적는 통역을 할 때나 순차 통역 중 중요 사항을 적을 때 속기의 필요성을 느끼고 나름대로 저만 알아볼 수 있는 표시들로 속기를 대신했어요. 지금 그게 이런 경우가 아까 보시면 회의할 때 뭘 했자 쓰는 것도 똑같은 얘기죠. 그러면서도 어디에서 속기에 대한 책을 구할 수 있는지 한국이 여러 방면으로 알아서 보았고 큰 서점들에서 지인들을 시켜 문의를 했지만
요즘 속기를 찾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다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남천 속기 연구소가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정말 기뻤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속기책을 구할 수 있는지 정말 저에게는 절실한 속기라고 생각해요. 물론 영어 속기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주로 외국에서 한국어로 통역을 하는 저에게 한글 속기가 참 필요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속기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사연을 보내서 그래서 속기 기본편과 속기 공부 약보편 속기 연습지를 전부 이제 중도에서 출력해서 보내고 그대로 쭉 이제 본인이 작성한 것을 보내오면은 첨삭 지도하는 식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문 속기 책은 상당히 방대합니다. 영문 속기 책을 전부 복사해서 한번 보내줬습니다. 이렇게 이제 필요로 하는 이제 사람이 이것도 물론 이태리 같은 데서 뭐 기계 문명이 발달 안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기계가 있다. 그래도 기계가 좀 토역 같은 건 해결이 안 되죠. 자, 그럼 그 다음에 또 다시 11페이지 넘어가서 보시면 통역의견을 그렇고 수첩과 탁상일기 일기장이나 강의 내용에 활용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리고 아까 말씀한 대로 한글은 1분간에 50자 내지 60자를 빨리 지었습니다. 여러분이 써보세요. 그 이상 못 써요. 속기는 300자 정도를 적어야 돼. 300자 정도를 적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요즘에 와서 이제 컴퓨터 속기라는 걸 쓰세요. 컴퓨터 속기. 그러면 여러분이 기계를 접해보지 않았겠지만 컴퓨터 속기가 있는데 속기가 왜 필요하냐 이런 얘기는 컴퓨터가 있으니까 속기가 왜 필요하냐 그런 게 나오죠. 그건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6번째 왼쪽 파일 6번째 수필 속기와 컴퓨터 속기를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보시면 수필 속기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손으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속기 문자를 손으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한 음절을 한 획으로 적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속기는 초, 중, 종성, 그것도 한 음절을 한 번에 한 자씩 찍는다. 그 다음에 도구로 쓰는 속기는 연필과 종이만 있으면 되죠. 그런데 수필 속기가 그런 반면에 컴퓨터 속기는 컴퓨터 기계가 있어야 돼요. 컴퓨터 기계가. 그러면 소요 비용은 여러분들이 연필 가지고 종이에 쓸 때는 그다지 비용이 안 들죠. 그런데 컴퓨터 속기를 배우려면 80만 내지 400만 원 되는 기계를 한 대씩 각자 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강료는 이제 그 속기, 손으로 쓰는 속기를 현재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손으로 쓰는 속기하고는 우리나라 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컴퓨터 속기하고도 가능한 있긴 있습니다만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문제라는 게 뭐냐면 한 달에 한 20만 원의 그 수강료를 내야 되고, 그 다음에 기계를 사야 돼요. 기계를 필수로 사야 돼요. 필수로 사야 돼요. 필수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검정시험이 옛날에는 2001년까지만 해도 2001년 폐기됐습니다만 2001년 이전만 해도 1급부터 5분간 1600자 5분간 1600자 정도를 손으로 쓰면 이게 이제 검정시험의 기준이 됐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속기는 지금 대한상공회사에서 이것도 현재는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1급은 5분간에 정확도 90%를 차지하는 내용의 빈도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2번 정도 실시하는데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수험하려면 컴퓨터 기계를 반드시 사야 한다는 문제, 그걸 휴대해야 한다는 문제, 휴대해야 한다는 문제. 그런데 그 시험 문제라고 시험 문제 등록해서 이제 컴퓨터 속기하고 다니면서 1년 정도 막대한 비용을 줘서 배운다 그래도 수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의 이 빠른 빈도수의 능력을 발휘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죠. 어렵다 그런 얘기. 1년 동안 해도. 그러면 그 기간을 봐서는 속기를, 손으로 쓰는 속기를 1년 동안 배우나 컴퓨터 기계로 1년 동안 배우는 똑같은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결과가 마찬가지입니다.
손으로 쓴 것은 1분간에 300자를 쓰면은 다시 300자 속기문자를 쓰는 것을 한글이나 한자로 바꾸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글이나 한자 자체가 획수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요. 소위 번역이라고 한다면 속기문자를 쓴 것을 한글로 바꿔주려면 10배 정도 시간이 걸려요. 글자 핵이만 하니까 방법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굳이 그 번역을 필요 없이 속기문자 자체를 그대로 보고 활용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장단점을 아래 보시면 장단점은 속기문자를 쓴 것을 한글이나 한자로 번역하려면 시간이 지금 말씀한 대로 시간이 한 10배 정도 걸린다는 게 단점이고, 그러나 네모나 일기장 작성 등이 있으면 그와 같은 그 번역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런 단점은 없죠. 그 다음에 고가의 기계 구입 부담이 없다. 손으로 쓰는 속기는. 그 다음에 기계 휴대에 대한 불편이 없다. 기계를 일일이 휴대를 하고 일정한 장소에서도 조리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이 속기는 다르지 않다. 그 다음에 고가의 기계를 구입해야 되는 것이 이제 그 컴퓨터 속도 이제 하나의 그 단점, 또 휴대에도 문제가 있고, 또 배우는 기간도 마찬가지고, 또 컴퓨터 속도를 해서 급수를 따고 상공에서 실시합니다만 급수를 땄다 하더라도 취직이라는 개념으로 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취직을 어디다 하느냐? 지금 일단 시의회나 그 다음에 구의회 같은 데 속기사가 있는데 손으로 쓴 속기사가 절반 있고 컴퓨터 최근에 배워서 쓴 컴퓨터 속기를 하는 친구가 절반 있다고 볼 때, 일단 거기에 있는 컴퓨터 속기를 쓰는 사람도 그 사람이 자리를 물러나지 않는 이상 자리가 없어요. 하나의 그것이 취약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광범위하게 컴퓨터 기계를 들고 다니면서 컴퓨터 속기 한다고 해서 그 직업적으로 활용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컴퓨터 속기를 한다 해서 취업이 100% 보장된다 이것은 어렵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참고로 여러분이 하시고, 그러면 컴퓨터가 있는데 속기가 손으로 쓰는 수학을 왜 피하냐? 손으로 쓰는 것은 손으로 쓰는 나름대로 활용 가치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그러면 여러분이 제 제3의 교육이 끝난 뒤에는 학교 책상의 같은 경우는 탁상 일 같은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여러분들이 일정 같은 거 매듭을 있으면 뭐 하는 거 다 속기문자를 간단히 쓸 수 있어요. 좀 적어놓으세요. 적어놓고 그 다음 수첩 같은 데도 활용할 수 있고, 일기장도 반드시 속기를 쓰는 습관이 되어 있어. 어렵지 않습니다. 그건 절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한 3일만 지나면 다 해요. 그렇게 해서 쭉 활용하시게 되면 그 자기 나름대로 혼자 아는 어느 정도 비밀스러운 유지가 될 수 있고, 또 내부를 한다든가 탁상에 기여한다든가 이렇게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기사가 된다 직업인을 양성하는 건 처음부터 난 의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상하고등학교 교육시킬 때도 1년에 학생들이 10,000명씩 교육을 받았습니다만 그 학생들에 대해서 취직을 시킨다는 게 일치 안 했어요. 그럼 그 당시부터 학원이 번성할 때도 취직을 전제로 있으면 학원을 해야죠. 학원을 하게 되면 취직을 반드시 전제를 하기 때문에 취직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나와요. 그런 부담을 갖지 않기 위해서 누구나 속기문자를 활용해서 취직을 해서 활용하든 신문이 기자가 되든 법원 서기가든 경찰관이든 각 부서에 가서 나름대로 그 기능을 활성화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염두에 두고 옛날에 교육을 했습니다. 특정인 몇 사람을 취직을 시킨다는 것은 전혀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문제는 염두에 안 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속기가 이제 컴퓨터가 있고 하니까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저는 필요 있다고 판단하고 일단 그걸 발전시켜 납니다. 그럼 거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13페이지 보시면은 원에서 분출된 속기문자라고 되어 있는데, 속기문자는 일단 그 다음에 속기 기본문자부터는 김명 선생이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세부적으로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13페이지 보시면 원에서 분출된 속기문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보시면 A, B를 잇는 가로줄, A, B를 뭐가 A, B를 잇느냐, 12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가 있죠. 동그라미는 그게 6.6배 확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축소시키면 10mm가 됩니다. A와 B 지점을 이은
이 가로 글자가 현재 6.6cm인데 이것을 축소시키면 10미가 됩니다. 이와 같은 문자가 A와 B, 즉 원에서 A와 B의 지점을 잇는 가로된 글자가 이게 가입니다. 이게 가. 13페이지 후에 보시면 A와 B를 잇는 가로줄이 가인데 가. 그 다음에 나는 EHF를 잇는 구분줄이다. 거기 이제 그 순서에 따라서 보시면 곡선 문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이제 참고로 여러분이 한번 메모해 주세요. 시간이 좀 걸릴지 모르면 그 책에다 메모해 주세요. 가는 14%.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위에 19만 107자라고 책 위에다 써 있었고 원에서 분출된 속기문자가 19만 107자를 바탕으로 해서 교과서, 신문, 여러 가지 그 회의록 등에서 도출한 그 분류한 겁니다. 그래서 19만 107자 가운데서 거기 가행이 14% 쓰인다. 14%면 26,790자인데 그것은 책 기본편 6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67페이지. 67페이지 보시면은 기본 문자에 대한 빈도수가 나와 있어요. 기본 문자에 대한 빈도수. 이것은 초, 중등 교과서, 신문, 잡지, 각 의회 속기록 등등에서 분석한 겁니다. 그러면 기본 문자에 대한 빈도수, 거기에 이제 가행은 가계와 거교 그 기가 가행인데 가행이 14%가 쓰인다. 그 다음에 다시 13페이지 넘어와서 다행 거기에 N쪽에다 9.6이라고 썼어요. 9.6% 쓰인다. 19만 자 가운데 9.6%가 쓰인다. 그래서 오른쪽에 18,344자가 다행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이와 같은 숫자는 67페이지 아까 거기에 보시면 저기에 빈도수 표가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가 그렇고 아래라서 4가 8.4%. 그것은 15,886자에 해당됩니다. 10만 자 가운데 15,886자. 그 다음에 아가 23.7%. 그것은 45,033자에 해당됩니다. 그렇게 해서 볼 때, 즉, 가라는 글자, 이것이 상당히 많이 쓰이죠. 빈도수로 봐서. 많이 쓰이는데, 그와 같은 19만 107자에 대한 빈도수 표는 다시 67페이지 넘어가서 봅시다. 67페이지. 보시면은, 기본 문자에 대한 빈도수, 19만 107자 가운데, 가계와 거교가 아까 말씀한 대로 고등줄, 내지 빗줄로 써져 있습니다. 즉, 곡선 문자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직선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직선 문자로.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67페이지 표에 나행은, 나니아 노녀는 7.7%, 그 다음에 나리아 노녀는 7.6%, 마메아 모면은 6.0%, 바비아 보면은 4%. 이와 같은 것은 전부 곡선 글자, 즉 구분줄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구분줄 글자는 고분줄 글자보다는 동일하게 둔하겠죠. 그래서 이걸 구분줄 글자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도 구분줄 글자. 그 다음에 카도 구분줄 글자. 그 다음에 파도 구분줄 글자. 이와 같이 빈도수가 낮은 글자는 구분줄 글자, 즉 곡선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눈이 띄는 게 뭐가 있느냐면 차를 봐서 차가 1.9%밖에 안 쓰이는데 이것은 사와 각도만 다르지 모양이 거의 같은 형태로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차는 빈도수가 극히 낮죠. 낮습니다. 낮은데 이와 같은 글자는 속기를 좀 더 발전시키면 사실 처체는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타도 마찬가지. 타도 0.9%. 즉 타체와 처체는 속기 문자는 R라는 글자와 각도만 다를 뿐이지 같은 모양이 이루어지는데 이것도 사실 각도가 45도냐 67.5도냐 이와 같은 차이인데 그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차이를 두고 했는데 사실은 혼농이기도 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빈도수가 낮은 글자는 사실상 없어도 된다는 결론까지 나올 수 있어요. 이와 같이 해서 기본 문자에 대한 빈도수를 상당히 중요시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67페이지 다시 보시면 게아냐 제아랴가 있어요. 게아냐 제아랴까지 보시면 19만자 가운데 0.9%밖에 안 써요. 게아냐 제아랴. 거기서 눈에 띄는 게 지아, 미아, 그 다음에 지아, 치아, 피아 한자도 안 쓰이죠. 그렇죠? 19만자까지 한자 쓰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없어도 된다는 결론. 없어지고 한다는 결론인데 일단은 기본 문자이기 때문에 140자 다 분류해서 하나하나의 문자 쓰는 방법은 설명을 했습니다만 일단 통계성을 봐서 쓰이지 않는 글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연습기에는 이와 같이 비교해서 쓰이지 않는 글자는 연습기는 등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녀저려가 있어요. 교녀저려 67페이지입니다. 교녀저려도 쓰이는 빈도수가 고노도에 비해서는 아주 극히 적습니다. 지어 같은 거 별로 안 쓰이죠. 그 다음에 처 같은 건 한자도 안 쓰입니다. 그 다음에 교녀저려도 거기는 듀, 그 다음에 뷰, 그 다음에 초 한자도 안 쓰입니다. 10만자 가운데 그 다음에 교녀저려를 보시면 교녀저려 뮤, 슈, 그 다음에 주 한자도 쓰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그 빈도수를 바탕으로 해서 이와 같이 빈도수가 낮은 글자는 비교적 쓰기 불편한 글자를 의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비교적 쓰기 불편한 글자를 만들었어요. 왜? 빈도가 낮기 때문에,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연구에 주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19페이지 한번 잠시 봐주세요. 19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이제 아까 이제 빈도수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거기 갸라는 글자는 앞에 나와 있는 가라는 글자 차도 예측에 1mm 갈고리를 그어준 건데 이때 갸와 코는 차이가 각각 갈고리가 긋는 방향이 반대 방향에 붙을 뿐입니다. 그런데 갸는 별로 쓰이지 않기 때문에 이 야줄 글자, 즉 갸라는 글자의 갈고리는 비교적 쓰기 불편한 위치입니다. 갸는 쓰이는 빈도가 낮기 때문에 불편한 위치 안 나요.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고교는 갈고리가 1mm냐 2mm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규도 쓰이는 빈도가 낮은 자. 여기 갈고리는 비교적 동작이 불편한 부분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각각 이제 가계와 거교 140단은 여기 일단 하나하나 등장시켰습니다만 뒤에 펴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빈도수가 낮은 글자는 여러분이 하나하나 체크를 하셔가지고 중점적으로 연습을 안 시켜도 무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조사의 약자의 아까 이제 69페이지 사이에 있는 조사의 약자의 기기 요거는 여기 이제 69페이지 부록에는 조사의 약자 익히기라 해서 조사의 약자 익히기라 해서 약보편 2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약보편 20페이지 여기 약보편 20페이지 보시면 약보편 20페이지 보시면 조사의 약법이 있어요. 조사의 약법. 요것은 조사의 약법은 지금 가지고 있는 표 여기에 조사의 약자 익히기 표에 요약을 해서 다 조사의 약법 여기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다 읽지 않는다 해도 이 요약표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편을 공부한 경우에 최소한으로 조사의 약자까지만은 여러분이 익히고 하는 것이 상당히 편리하겠다 해서 조사의 약자를 부르게 해놨습니다. 약법편을.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께서 기왕에 여러분들이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속기 문자를 5일 동안 연수 기간 동안에
머릿속에 내다 한번 다소 무거운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다른 데까지 하지 못하는 한 분야나마 여러분이 발전시켜서 교육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그 교육기간 동안에 몸 조심하시고 불편한 상황이 있으면 꼴비에도 얘기하세요. 여기 이제 조교가 있고 그다음에 강사 선생님도 있고 하니까 불편한 상황은 항상 말씀해 주시고